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미리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인사부터 하고.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우리 매주 첫 번째 초반부 공통질문으로 금주에 뜬 인물 진인물 하잖아요. 네. 그거 좀 이따 하고 네. 네.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올 한 해 정치에서 제일 큰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올 한 해 정치에서 제일 뜬 인물 진인물은 누군지. 네. 천하람 변호사 우선. 뭐 당연히 제일 큰 거는 정권 교체인데요. 그렇죠. 네. 뜬 인물 진인물은 저는 윤석열 이준석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뜬 듭니다.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 네. 진인물은 이준석 전 대표. 이재명이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 아직 그래도 민주당 당대표 하고 계시니까. 네, 이유는 당연히 정권 교체는 다 뻔한 얘기고. 예. 어찌됐든 대통령 되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제일 뜨셨죠. 제일 떴죠. 예. 예. 근데 저는 좀 이 올해를 마감하면서 제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은 솔직히 체리 따봉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저희가 4.7 재보궐에 오세훈 시장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기면서 야, 이거 우리가 필승 카드를 좀 찾은 거 아닌가? 이준석 대표. 네, 그러니까 꼭 이준석이 아니라 이게 뭔가 세대 포위론이 됐든 세대 연합론이 됐든 이름을 뭘로 하든지 간에 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과 이 젊은 보수 지지층의 결합, 이게 잘만 하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또 20년 집권도 할 수 있겠는데 저도 그런 이제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체리 따봉 그 문자 하나로 산산조각이 나서 저희가 그때부터 지지율도 막 엄청 떨어지고 굉장히 이제 부침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튼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가 기대를 많이 받으면서 정말 화려하게 데뷔했는데 성과는 냈지만은 대선 지선 승리나 성과는 냈지만 지금으로서는 또 굉장히 어려워진 처지에 처한 거 아닌가. 롤러코스터 같은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할 얘기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최대 이슈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현근택 변호사도 당연히 그걸 꼽을 수밖에 없죠. 대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안 하고 이제 대선이라고 얘기하고 중립적으로. 뜬 사람은 당연히 윤석열이고 진 사람은 저는 이재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0.7% 차이였고. 졌고 게다가 지금 집중 포화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후폭풍이 지금까지 갔고 이게 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나이도 젊고 또 이번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당이랑 비교해 보면 우리 천 변호사도 계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까지 계속 당을 지금 대통령 할 거 아니잖아요. 이번 총선이나 영향력서 그 다음에는 주자가 누구냐. 그럼 이준석, 천하람 이런 분들이 아마 당을 이끌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사실은 증거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더 낫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기회가. 그렇죠. 이준석 대표만큼 더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본다 그러면 이준석은 그래도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도 아직 젊으시죠. 네. 아니 나이 많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 대선의 패배의 후유증이 크다. 맞습니다. 제가 묻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괜한 질문했다 싶은 정도로 대선이 있었던 해의 제일 큰 이슈는 역시 대선이죠. 그렇죠. 그리고 승자와 패자가 있는 거고. 그렇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주에 뜬 인물 진인물로 바로 갑시다. 이번 주에 뜬 인물부터. 네. 저는 노웅래 의원 뽑아봤습니다. 이유는 뻔하고요.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체포 구속을 안 당하시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또 구속당하고 이러면은 본인으로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어찌 됐든 당장 신병 처리를 모면하게 되는 큰 이득을 얻으셨으니까 이번 주에는 제일 뜬 인물이다 봅니다. 네, 그 체포동의안 부결의 1등 공신은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는 기사가 있던데. 네, 맞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들이 많이 나와서 그 기조 발언을 하곤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도 있습니다, 저런 증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의 내용까지 뭐라고 진술했습니다까지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노웅래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노웅래 의원은 조사받으러 가면 사실 그거를 보여주고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치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그러는데 수사할 때는 한 번 얘기도 안 하다가 딱 영장실질 인사 받으러 가면 정말 이렇게 해요. 정말 중요한 걸 그때 들이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지금 체포영장 동의안을
영장실질심사처럼 한 거예요. 검사처럼.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올 수 없죠.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녹취록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고 뭐도 있습니다. 정도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판단할 거 아니에요. 녹취록이 대충 그렇게 했구나 생각하는데 네. 녹취록에 뭐라고 녹취돼 있습니다. 문자에 뭐라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는 하나도 안 했던 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보기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모욕적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도 처음에 저 말씀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거 찾아봤는데 한동훈 장관만 특이한 게 아니에요. 이게 법무부 장관들이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역할이지만 실질적으로 설득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교안 대표가 옛날에 법무부 장관 할 때도 그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USB를 우리가 찾았는데 USB 안에 뭐 소위 의무를 보위 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RO가 어떻고 거기 안에 보안 수칙이 들어가 있고 증거인멸 지침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발언한 양도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한 1,500자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한 1,400 몇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례가 없는 게 아니다. 전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약간 이게 눈속임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21대 국회가 욕 많이 먹지만은 그나마 옛날에 비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최소한 불체포 특권을 쓰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체포 동의안은 다 가결시켜 왔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선례와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게다가 민주당에서는 맨날 정치개혁 이슈 나올 때마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그러면 노웅래 의원 왜 이러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대놓고 이거 이재명 방탄용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됐다. 한동훈 장관 약간 이렇게 핑계 대면서 넘어가자라고 저는 한 거라 생각합니다. 황교안 법무장관 얘기하는데요.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이나 이분들이 쭉 했던 거 보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석기 사건하고 같을 수는 없죠. 그때는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정당 해산까지도 가는 사건이었고 굉장히 이제 민감한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물론 다른 당마다 차이는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여야 주요 정당 할 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주요 취지 설명하고 이런 증거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가결 찬성하려고 마음 먹고 갔다가 법무장관 설명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많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물론 이상직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달리 지금은 이제 야당이고 또 지금 수사가 계속 여의도 주변이나 언론에 들리는 게 10명이다 20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을 자율투표를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실은 당론을 안 정했잖아요. 정의당은 당론 정했잖아요. 어떻게 표결을 했는지 사실 모르는 거죠. 무기명이니까. 네, 혹자들은 이거 민주당 방탄 이미지 씌우려고 국민의힘에서 부결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이제 음모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잡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왜 수사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냐. 근데 체포동의안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보고 받는 거는 당연히 늘 해왔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저런 노이즈가 있고 한동훈과 같은 얘기가 있고 합니다만 한 달만 지나도요. 그런 거 다 없어지고 결국 역사에 남는 거는 우리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했다라는 것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가 좀 수준 높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과 관련된 표결이기 때문에 완전 무기명이고 표결에 참여 안 한 사람도 발표를 안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죠? 이거부터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무기명은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원래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사실은 독재 정권이라든지 아니 이런 데 맞서기 위한 국회 권한이거든요. 근데 그걸 기명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반대로 탄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무기명이 맞는 것 같고 지금 말씀처럼 이제 투표에 참가하고 안 하고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보면 101표 정도가 이제 찬성표가 나왔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럼 다 참가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한 28분 정도 참가 안 했기 때문에 참가하고 안 하고 정도는 제가 보기에 밝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사실은 옛날처럼 이게 군사 독재 정권이고 어목한 시절은 좀 그래도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정말 누가 감싸기를 했는지 저는 그런 부분 있어야 된다고. 이게 무기명으로 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그 사람과의 친분 관계나 이런 게 또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장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냥 빠져나가기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미국 같은 경우도 다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쟁점으로 앞으로 또 토론이 될 사안입니다. 자, 금주의 뜬 인물까지밖에 한 분 저 천안함 변호사만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현근택 변호사 금주의 뜬 인물은? 뭐 어차피 얘기할 것 같은데 완전히 떴다기보다는 그래도 사면 받았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일단 왜냐하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의 친인 인사들이 많고 또 뭐 사면하는 날 서로 통화도 하고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 보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친이 이명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좀 힘을 심어주는 것 같고 또 사면도 시켰고. 근데 재밌는 게 이거잖아요. 이 문제를 아무도 제기 안 하던데 병원에 계셨거든요, 이분이. 왜 병원에 계셨냐면 형집행 면제. 그러니까 질병 치료를 위해서 형집행 면제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사면되니까 갑자기 병이 나았다는 얘기잖아요. 불편하고. 아니 그러니까 없어지면은 건강해집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팠던 게 갑자기 사면이 되면 갑자기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동안 형집행정지라는 게 사실상 특혜를 베푼 거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런 부분 지적하는 부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면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그렇죠. 네. 갑자기 사면하니까 병이 확 낫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의사분이라는 건데 그런 일은. 맞는 말씀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형집행정지 연장하고 이럴 때부터 이거 뭐 사면 수순으로 가겠구나라고 봤었고,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고령이시기 때문에 뭐 건강 상태가 뭐 좋았다 나빴다 하겠죠.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사면도 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이니까 발걸음이 좀 가볍지 않았나 뭐 생각이 되고 그게 뭐 완전히 다 사귀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나오실 때는 또 휠체어 타고 나오시더니 또 집에 가서는 바로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정치와 재계 늘 그 틀에 박힌 건강 모습들이죠. 상태가 어떠신지 목소리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목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10년을 끼친 게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세계적인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최고의 과제로 꼽으셨던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이 꼭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같이 또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목소리까지 들어봤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원래 목소리가 좀 허스키한데 그렇죠. 그 허스키한 목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다만 말과 말 사이가 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봐서 좀 기력은 쇠하신 것 같긴 하네요. 네,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네, 그러신. 목소리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뭐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정치적 역할 할 수는 없겠죠. 연세도 그렇고 없으시겠죠. 시대도 같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모이고 그 자리에서 모이다 보면 결국은 세력화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그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모일 수 있는. 네. 그 친이가 어찌 보면 지금 정권의 중심이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그 주자는 없거든요. 모일 수 있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새해 인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정도 역할은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냥 덕담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네, 그 뭐 물론 이제 MB계가 지금 사실 새로운 이제 친윤이 돼가지고 활동합니다만은 지금 또 친윤이 그 과거에 친이 친박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또 따로 그러면 친이 그룹이 뭔가 모여가지고 MB 대통령을 또 구심점으로 해서 뭔가 세력을 만들고 저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은 사면인데
그래도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나이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출마를 못하는 것이지 못하지만. 우리 당내도 당직은 아무 관계 없고요. 그러니까요. 당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 부산 경남 지역이거든요. 부산 경남 지역이 지난번보다도 한 반 정도 의석 줄었는데 사실은 지사를 했지만 정치적 기반도 그쪽이고 이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 경남에서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본인의 출마를 않더라도 예. 구심점이 될 수 있죠. 당연히. 네, 맞죠. 그리고 이제 당장 출마를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하죠. 아무래도 대통령제에서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냐 없냐가 크니까. 근데 그 원래 또 너무 그렇게 완전 리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밖에 나오셔가지고 또 친문이신 분들과 두루두루 교류하다 보면은 당내에서 새로운 그래도 뭔가 흐름을 만들어낼 그렇겠죠. 수 있지 않을까 뭐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누굽니까? 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 정해봤는데요. 무인기. 예, 이종섭 장관이네요. 저 이름도 잘 몰랐는데, 그 대통령이 일단 경로를 하셨다고 하고, 뭐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뭐 그 과거에 비해서 이거 뭐 탐지라도 한 게 어디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만은 어찌 됐든 5기 정도 넘어왔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 저도 뭐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기 정도는 좀 그래도 격추를 했었어야 우리 국군이 좀 어떤 뭔가 이게 잘 대비가 되고 있구나라고 할 텐데 5기 전부 다 이게 놓치고 또 그다음에 뭐 새떼니 풍선이니 막 이런 논란들까지 나오면서 이번에는 국방부의 좀 전투 대비 태세가 예. 문제가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근택 변호사는 금주의 진인물? 저는 허은하 의원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래도 뭐 이준석과 친했다고는 하지만 현역 비대의원이고 또 일찍 동대문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럼 최소한 뭐 경선을 하든지 아니면 이럴 텐데 그냥 한 칼에 잘라버렸으니까.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 물론 뭐 근데 이제 검사 출신이고 또 지난번에 뭐 윤석열 물론 광주 출신입니다만 지지하고 이랬기 때문에 친윤 검사 대 현역 의원. 그런데 현역 의원이 밀린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타격이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지금? 다들 이게 비주류의 서러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비주류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주류인 분들도 이게 사실은 물론 김경진 전 의원도 뭐 인지도도 있으시고 뭐 경력도 있으시고 뭐 못 될 분은 전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허은하 의원이 사실은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그 땅땅땅 방망이만 안 두드렸을 뿐이지 내정이 된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현 변호사님 뭐 잘 아시는데 지난번 지방선거 이전부터 동대문에 가가지고 막 지선 선거운동도 하고 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친윤에 밀린 게 아니라면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냐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죠. 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김경진 전 의원뿐 아니라 검사 출신 또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검찰 재직 시에 뭔가 서로 인연이 있던 검찰 출신이 몇몇 중요 자리에 당협위원장으로 된 거. 네. 그러니까 뭐 인천이나 뭐 청주 이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물론 뭐 그것도 지금 이렇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석 가능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예고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고편. 왜냐하면 지금 임명하는 곳들은 국민의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곳들은 아닙니다. 예. 오히려 이번에 비워놓은 곳들 중에 20몇 곳이나 비워놨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분당을이라든지 마포갑이라든지 저희 입장에서도 요충지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본편은 사실은 현역 컷오프 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현역들이 잡고 있는 TK, PK의 거의 당선되는 지역들. 을 얼마나 어찌 보면 물갈이 하느냐. 네, 물갈이 하느냐. 그리고 그 물갈이를 주도하는 뭐 신진 세력이 어딜 거냐. 저는 이번 건은 약간 그걸 짐작해 하는 예고편 그렇죠. 정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윤 대통령 측근들로 채워지지 않겠어요? 저는 이번 총선까지는 예고편이라는 그럴 보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마포갑은 뭐 강승규 수석이 뭐 내정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분당도 박민식 지금 보훈처장 아니냐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대부분 이제 뭐 측근이거나 검사 출신이가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게 저는 근데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게 그러면 국민의힘 지금 있는 현재 당협위원장의 현역 의원들 중에 자기가 검사도 아니고 친윤도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부터 로스쿨 가야 돼요. 다시 뭐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기가
다음에 잘릴 수도 있고 지금 오히려 지금 당협위원장 된 분들도 나중에 공천 때 가면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히 제가 보기에 이게 아마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굉장히 큰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지금 우리 신윤 후보 지지해봐야 나를 왜냐하면 뒤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 검사 출신들이 이분들이 다 밀려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 생각할 수 있죠. 예. 권력의 생리라는 게 항상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총선이 다가오면 뭐 과거에는 뭐 진박 간별사도 나오고 막 그러지 그렇죠.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네. 참 1시 33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집회 관련 준비 작업으로 통제 구간이 늘었습니다. 한강대로 서울역 방향이고요. 삼각지역 1번 출구 부근입니다. 하위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으로는 태평교차로에서 숭례문 사이 전차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리니까요.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동화면세점 앞에선 만여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어서 하위 4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반포에서 서초까지 정체되고요. 이후로는 수월하다가 충청권 목천에서 천안휴게소 부근까지 밀립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풍세요금소에서 차량터널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